출장 다녀오면 집이 달라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공항에서 돌아온 그날 집은 그대로였어요. 가구도, 벽도, 현관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시어머니는 제 귀국 날짜를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세담보대출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해외에 있었는데 조금씩 파보니 그 돈은 집에 쓰이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주였고 그게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빚이 1억이 아니라 이미 10억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부부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출장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은 결국 한 집안의 체면과 결혼 생활의 파국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서리는 현관 도어록 번호를 누르면서도 묘한 위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해외 지사 파견 근무로 꼬박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선 거실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까지 감돌더라고요. 평소 옷가지 하나 제자리에 두지 않던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서리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에서 남편 강도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서려 있었지만 입가는 억지로 늘어뜨린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여보, 드디어 왔구나. 고생 많았지? 비행기 타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자, 이 짐은 내가 들 테니까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쉬어. 도윤은 서린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캐리어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어요. 평소라면 현관까지 마중은커녕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기에 서린의 의구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서린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집 청소는 언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바닥에서 광이 나네요. 어제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했지. 당신이 석 달 만에 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 나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 도윤은 과장되게 웃으며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서리는 짐을 정리하려다 냉장고 옆 수납장 위에 수북하게 쌓인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죠. 평소보다 양이 엄청난 데다 맨 위에 놓인 봉투에는 빨간색으로 등기 표시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저건 뭐예요? 우편물이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서린이 손을 뻗으려 하자 도윤이 번개같이 달려와 우편물 뭉치를 낚아채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마치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을 파르르 떨면서 말이죠. 아, 저거 별거 아니야. 다 광고 전단지랑 카드 명세서 같은 거야.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모아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광고 전단지에 등기 표시가 붙어 있다고요? 법원이나 은행에서 온 것 같던데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당신은 오자마자 무슨 취조를 해?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나와. 당신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놨으니까. 도윤은 서린의 어깨를 거의 밀다시피 하며 욕실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편의 손길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서린은 욕실 문을 닫고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석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나친 친절 뒤에 시커먼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각종 밑반찬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도윤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죠. 어서 앉아. 당신 출장 가서 고생했을 텐데 오늘 갈비찜 실컷 먹어. 이걸 당신이 다 만들었다고요? 평소에 라면도 못 끓이던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 오는 날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만들어 오신 거야. 며느리 귀국하는데 든든하게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설이는 갈비 조각을 집으려다 멈칫하며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제 귀국 날짜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 이번에 비행기 시간 바뀌어서 당신한테만 어제 겨우 말해줬잖아요. 어머님께는 제가 직접 전화드린다고 했었는데. 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어제 통화하면서 슬쩍 흘렸지.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정보도 못 줘? 엄마가 당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 설이는 찝찝한 기분을 누르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번 주말 일정을 캐묻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어때?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으려고 했는데 왜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요. 친구는 무슨 석 달이나 떨어져 있었으면 남편이랑 시간을 보내야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도 되잖아. 이번 주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 알았지? 도윤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과 강압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어요. 설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꼭 이번 주여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숨기긴 뭘 숨겨.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됐어. 그만 먹어. 도윤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평소라면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설이는 확신이 들었죠. 이 집에는 지금 자기가 모르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잠든 사이 설이는 집안의 경제 상태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주방 냉장고를 열어보니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쓰라고 맡겨둔 통장을 확인한 설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정작 집안에 새로 산 물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도윤 씨, 일어나서 이것 좀 봐요. 이 생활비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잠에서 덜 깬 도윤을 깨워 통장을 내밀자 그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아침부터 왜 이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장 한 번 보면 10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고. 물가가 올랐어도 300만 원은 말이 안 되죠. 우리 둘이 먹고 사는데 한 달에 300이 든다고요? 그것도 내가 집에 없었는데? 집 수리비도 좀 들었고 이것저것 공과금 낼 게 많았어. 남자가 집 지키면서 고생했는데 돈 몇백 쓴 거 가지고 너무하네. 수리를 어디 했는데요? 내가 보기엔 예전이랑 똑같은데? 영수증이라도 보여줘봐요. 설인의 추궁이 이어지자 도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을 누가 일일이 모아도? 당신 지금 나 감시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돈 몇 푼에 벌벌 떨 거면 관둬. 도윤은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설이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 어제 그가 급하게 숨겼던 서랍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한 설이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봉투 안에는 전세담보대출 실행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설인의 명의로 된 대출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는 더욱 참혹했어요. 고객님, 지난달에 고객님 명의로 전세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로 나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요? 저는 그 시기에 한국에 없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 말순이 제 집 안방처럼 들어왔어요. 설이나 있었냐? 오랜만이네. 얼굴이 왜 그렇게 헬쑥해? 말순은 설인이 들고 있는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도윤 씨가 제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이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출? 에구, 오자마자 돈 타령이네. 남편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돈 어른들도 참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게 만드니? 말수는 오히려 설인의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렸어요. 설이는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평온해 보였던 집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이 인간들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설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라 이들이 제멋대로 휘저어 놓은 판을 어떻게 뒤엎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였죠. 설이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전세 계약서 원본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서명란을 훑어 내려갔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확인했던 서류인데 그 옆에 붙은 추가 약정서의 필체가 지나치게 낯설었거든요. 강도윤 씨, 이쪽으로 좀 와봐요. 당신 설명이 필요해. 거실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던 남편 도윤이 아주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어요. 아, 또 왜 그래? 사람 쉬는 꼴을 못 봐요. 뭐가 문제인데 그래? 도윤이 거들먹거리며 서재로 들어오자 설이는 책상 위에 계약서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신청서 복사본을 나란히 펼쳐 놓았어요. 이 서명들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쓴 거라고 생각해요? 내 필체랑 미세하게 다른 거 당신 눈에는 안 보여요? 설인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묻자 도윤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죠. 당연히 당신이 썼지. 계약할 때 우리 같이 은행 갔었잖아. 당신 건망증 있어? 왜 자기가 한 일을 기억 못하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그건 3년 전 전세 계약 때 얘기잖아요. 내가 묻는 건 지난달에 실행된 이 전세 담보대출 신청서라고요. 나 해외 지사에서 밤낮 없이 일할 때 누가 내 이름으로 여기다 서명했냐는 말이에요. 설인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도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거 당신 출장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 생활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상담 받아보겠다고. 당신이 그때 바쁘다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며? 기억 안 나? 상담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대출의 대자도 꺼낸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상담이 아니라 이미 돈이 빠져나간 실행 신청서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 공동 명의잖아.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처리하면 어때서? 부부 사이에 내 돈 따지는 거 정말 정 떨어진다. 당신. 도윤은 아주 당당하게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다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설이는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서류를 탁자 위에 내팽개치며 서린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공동 명의는 권리도 절반이지만 책임도 절반이에요.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범죄? 와, 진짜 말 험하게 하네. 내가 그 돈으로 술을 마셨어. 도박을 했어? 다 우리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어디서 범죄 타령이야. 그리고 당신 출장 중에 내가 전화로 다 물어봤거든. 전화요? 언제요? 출장 3달 동안 당신이랑 통화한 거 딱 6통이에요. 그나마도 다 시댁 행사나 업무 체크였지. 대출에 디귿자도 안 나왔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럼 문자로 했나 보지.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해야 해? 아, 짜증나게 정말. 당신은 돈 앞에선 남편도 안 보여? 도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지르던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 미정이었죠. 그녀는 손에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주 화사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 올케 언니. 드디어 오셨네요.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언니 좋아하시는 과일 좀 사왔어요. 미정은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린에게 다가와 친한 척을 해댔죠. 서린은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웬일이라뇨? 오빠한테 언니 왔다는 소식 듣고 얼굴 보러 왔죠. 근데 두 분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은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탁자 위에 흩어진 대출 서류들을 훑고 있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서류들을 뭉쳐서 서재로 숨어버렸고 미정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과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근데 이번에 성과금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부러워 죽겠네. 저희 오빠는 언니처럼 유능한 아내 둬서 복 터진 거예요. 정말. 제 성과금 얘기는 아가씨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 것까지 다 보고하나 보네요. 어머,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아, 참. 이 집 전세 만기가 내년 초라고 했죠?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갈 계획 있으세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던 서린의 손이 멈칫했어요. 갑자기 이사 타령이라니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전세 만기 걱정을 하세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아니, 그냥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발벗고 도와드려야 하니까 미리 여쭤보는 거죠. 미정은 생긋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서리는 컵을 내려놓고 미정을 빤히 쳐다보았죠. 도와주신다니 고맙네요. 그런데 아가씨가 걱정하시는 무슨 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이 집의 문제가 또 있나요? 어머, 언니도 참.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요, 만약에. 언니는 출장이 잦으시니까. 이런 큰일은 오빠가 미리미리 알아서 처리하는 게 언니한테도 편하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은근슬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 재산에 관한 건 제가 직접 처리해요. 특히 전세권이나 대출 같은 문제는 남편이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고요. 안 그래요, 아가씨? 아니, 언니는 왜 말을 그렇게 뼈있게 하세요? 저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람 무안하게 만드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다. 미정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 입술을 삐죽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꼭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시댁 식구들 주특기였죠. 그날 밤 서리는 모두가 잠든 뒤 서재에 숨겨진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전 수첩들을 뒤져서 3년 전 필체와 대출 신청서의 필체를 현미경으로 보듯 대조했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리고 도윤 씨 필체도 아니야. 그럼 대체 누가 내 이름을 대신 쓴 거지? 서리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대출 실행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서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출이 실행된 날은 바로 서린이 해외로 출국한 다음 날이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집을 비우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말이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서린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저 뻔뻔한 인간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드는 꼴이 될 테니까요. 당신들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내가 이 집구석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둠 속에서 서린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주말 오전 시댁 거실에 들어선 서린은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미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미정이 상전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서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오지도 말라며 손사래를 쳤을 사람들이 서린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눈을 부라리며 기선제압을 하려 들더라고요. 어서 와라.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 말수는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서린을 불렀어요. 서린은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남편 도윤은 서린의 눈치를 살피며 옆에 붙어 앉아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모이자고 하신 거예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집안일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가족끼리 심각하게 의논해야 할 문제가 생겼거든. 말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툭 던지듯 펼쳐놓았어요. 붉은색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적힌 은행 우편물들이 서린의 눈에 박혔죠. 이게 다 뭐예요? 은행 독촉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서린이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대출 관련 서류다. 전세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 너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제가 알아야 한다니요? 애초에 이 대출 누가 제 동의도 없이 신청한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실행된 거잖아요. 서린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수는 오히려 혀를 차며 미정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옆에 있던 미정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죠. 올케 언니는 왜 그렇게 날이 서 계세요? 누가 신청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다 가족인데 오빠가 급해서 좀 썼나 보죠. 중요하죠. 내 명의가 들어갔고 내 전세 보증금이 담보로 잡혔는데 그게 안 중요해요? 아가씨라면 자기 통장에서 돈이 억 단위로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거 아니에요. 친정에선 언니한테 가족의 소중함 같은 건 안 가르치셨나 봐요? 미정의 비아냥거림에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저 천박한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이때 도윤이 서린의 어깨에 슬그머니 손을 올리며 비굴하게 속삭였어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엄마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다 우리 잘 되자고 하신 일이야. 진정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손 치워요. 어머님,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 많은 돈 대체 어디에 쓰신 거예요? 말수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입을 열었어요. 내가 개 모임을 하나 관리하다가 일이 좀 꼬였다. 구멍 난 거 메우려고 돌려막기를 좀 했는데
미정이가 비트코인인가 뭔가 하는 게 대박 난다고 해서 거기다 좀 부었거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수익이 안 좋더라고. 비트코인이요? 어머님이 그런 걸 하셨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손해본 금액이 얼마인데요? 서린의 물음에 도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한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한 10억 정도 돼. 10억요? 지금 장난하세요?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을 날려놓고 지금 나보고 같이 갚자는 거예요? 서린의 안색이 창백해지자 말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란 말이냐. 지나간 일 따져서 뭐해.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야. 급한 불이요? 그 불을 왜 제가 꺼야 하는데요? 제가 불을 지폈어요? 언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면서요. 월급도 남편보다 2배는 많고 이번에 해외 출장 가서 성과급도 두둑하게 받았다면서요? 그거 좀 내놓으면 어디가 덧나요? 몇 년 고생해서 갚으면 되지.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미정이 옆에서 거들며 서린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서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죠. 내 월급이 얼마든 성과급을 얼마를 받든 그건 내 피땀 눈물이에요. 식구들 빚 갚아주려고 번 돈이 아니라고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가족이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 대출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예요? 명의를 도용하는 건 범죄예요. 지금 저지른 짓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라고요. 서린의 호통에 도윤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여보, 정말 오해야. 나는 그냥 공동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나중에 언제요? 10억을 무슨 수로 갚을 건데? 당신 월급으로 이자나 감당할 수 있어? 결국 내 전세금 다 날리고 나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는 거잖아. 가족 신용보다 내 개인 신용이 더 중요하냐? 너 정말 이렇게 정없게 굴 거야? 말순이 소파를 내리치며 서린을 노려봤어요. 서린은 더 이상 이 비상식적인 인간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린은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전부 다 녹음됐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했다는 자백까지 아주 생생하게 담겼네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말순과 미정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죠. 뭐야? 너 지금 우리를 녹음한 거야? 감히 시댁 식구들 대화를 녹음해? 법대로 해야 하니까요. 제 인생 망가뜨리려는 사람들한테 제가 왜 예의를 차려야 하죠? 서린은 냉정하게 녹음기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이 가로막으며 서린의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죠. 언니, 당장 그거 안 지워요? 남들이 알면 우리 집안 망신인 거 몰라요?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요. 망신요? 10억 빚진 게 망신이지. 피해자가 증거 수집하는 게 망신인가요? 비키세요. 당신들과 섞일 기운도 아까우니까. 서린은 미정을 거칠게 밀쳐내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말순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죠. 너 오늘 그 문 나가면 다신 이 집발 들릴 생각 마라. 당장 그거 지우지 못해. 서린은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이미 제 개인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됐어요. 여기서 절 죽여도 그 녹음 파일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이제 곧 법원에서 뵙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린은 지옥 같은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생각에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리는 동네 인적 드문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 전원을 켰어요. 화면에 밝은 빛이 서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죠. 떨리는 손으로 금융 앱에 로그인하자 지난 석 달간의 거래 내역이 화면을 채웠어요. 서린의 눈동자가 빠르게 숫자를 쫓기 시작했죠. 대출금 5천만 원이 입금된 날짜는 정확히 서린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거액이 입금된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통째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었죠. 예금주 최말순? 역시 어머님 계좌였네. 서리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 이름을 보고 또 봤어요.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옮겨 적는 서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켰어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지만 차가운 액체조차 타오르는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죠. 서리는 거래 내역을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순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일주일 단위로 쪼개져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었죠.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듣도 보도 못한 증권사, 그리고 수시로 빠져나간 거액의 현금 인출까지. 아주 잔치를 벌였구나. 서리는 엑셀 파일을 열어 금액과 날짜를 치밀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모으니 추잡한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수백만 원 단위의 큰 금액이 빠져나갔고 금요일 오후에는 소액이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죠. 그때 책상 위에 두었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죠. 여보, 어디야?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집에 없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비굴했어요. 서리는 감정을 꾹 누른 채 냉정하게 대답했죠. 잠깐 생각 정리할 게 있어서 밖에 나와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저녁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맛있는 거 사갈까? 됐어요. 생각 없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서리는 다시 화면 속 숫자에 집중했어요. 거래 빈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 이상 돈이 움직였는데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계좌가 아니라 도박에 미친 광인의 계좌나 다름없었죠. 이 사람들 대체 내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회사로 출근한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말순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잠시 후 말순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어요. 서린을 본 말순의 표정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굳어버렸죠. 내가 이 아침부터 여긴 왜 왔어? 어제 그렇게 버릇없이 소란을 피우고 나갔으면 반성이라도 해야지. 반성요? 반성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죠. 할 말이 산더미 같으니까 좀 들어가죠? 서리는 말순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본 것과 비슷한 각종 채무 독촉장과 주식 차트가 그려진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어머님,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 입금되자마자 어머님 계좌로 옮기셨죠? 그 돈 다 어디에 쓰셨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자식 돈 좀 가져다 쓴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 난리야. 제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고 제 명의라고요. 제 신용을 담보로 빌린 돈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당장 말씀하세요. 서리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거래 내역 뭉치를 테이블에 확 뿌렸어요. 말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이게 뭐야?
내가 감히 시어머니 계좌를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조사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제 통장에서 어머님 이름으로 돈이 나갔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 거래소로 나간 돈들은 뭐죠? 관리해 준다면서요. 돈 불려준다면서요. 그게 조금만 더 투자하면 금방 회복된다고 하길래. 도윤이가 바빠서 내가 대신 좀 굴려준 거야.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짓이지. 내가 내 입에 쳐넣으려고 그랬겠어? 말수는 끝까지 가족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서리는 거래 내역 중 유독 눈에 띄는 큰 금액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으며 물었죠. 이자 보태려고 투자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좌에 얼마 남았는데요? 당장 현금화하면 얼마냐고요? 말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미정이 헐떡거리며 들어왔죠. 엄마, 은행에서 자꾸 전화 오는데 이게 다 무슨. 어머, 올케 언니? 언니가 여기 왜 있어요? 아가씨도 잘 오셨네요. 어머님이랑 돈 잔치 벌인 내역 확인 중이었거든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투자라는 게 원래 파도가 있는 법이지. 어떻게 매번 수익만 나요? 가족끼리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정은 서린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서린은 콧방귀를 뀌며 미정을 차갑게 쳐다봤죠. 기다려요? 내 명의로 빚더미 앉혀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요? 아가씨도 같이 했죠? 엄마 꼬셔서 비트코인 하라고 부추겼잖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정보 좀 드린 것뿐이에요. 언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오빠 성과급이랑 언니 월급 합치면 금방 메울 수 있는 돈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미정이 소리를 지르자 서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방 메워요? 10억을?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 피 같은 돈 1원 한 장이라도 더 손떼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너 시어머니 앞에서 눈 똑바로 안 떠? 사돈 어른들이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어? 돈밖에 모르는 독종 같으니라고. 말순이 테이블을 쾅 치며 발악을 했지만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죠. 사돈 어른들 찾지 마세요. 그분들 성함 어머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역겨우니까. 가족?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그냥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현금 인출기죠? 미안하지만 그 인출기 오늘부로 고장 났으니까 수리비 청구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리는 가방을 챙겨 거실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말순과 미정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서린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이들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아깝다는 것을요. 서린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추악한 인간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가장 처참하게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지 말이죠. 서린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여보세요? 혹시 강도윤 씨 부인 되시나요? 갑자기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제가 강도윤 씨 아내입니다. 누구신데 저를 찾으시죠? 저는 최말순 씨가 동네에서 운영하던 개의 개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의 입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서린의 등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서린은 즉시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이틀 후
서리는 카페에서 김영이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터질 듯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다 뭐예요?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최말순 씨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 온 개 관련 서류들이에요. 저 혼자만의 서류가 아니라 돈을 떼인 다른 개원들 수십 명의 자료를 모아온 겁니다. 영희는 초조한 듯 손을 떨며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최말순 씨, 동네에서는 정말 신용의 아이콘이었어요. 15년 넘게 계주를 하면서 약속 날짜 한 번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 노후 자금이며 자식 결혼 자금까지 믿고 맡겼던 거예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시던데요. 작년 초부터였어요. 매달 나오던 계금이 일주일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한 달, 두 달씩 밀리기 시작했죠. 저희가 따지러 가면 항상 다른 개원이 돈을 안 넣어서 그렇다며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 개원들 뵐 면목이 없어서라도 꼭 갚겠다면서요. 영희는 서류 중 유독 시뻘건 줄이 그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는 아예 잠적하듯이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요. 그 와중에 저희는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이라뇨? 어떤 소문 말씀이세요? 최말순 씨가 개원들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는 소문이요. 처음엔 좀 따는 것 같더니 나중엔 손실을 메우려고 계금으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다가 완전히 폭락해서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서린의 앞에 밀어놓았어요. 거기엔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와 계금 지급 지연 시기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죠. 이 그래프 보세요. 작년 초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때 최말순 씨는 미친 듯이 매수했고 하락장이 시작되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남의 돈을 끌어다 부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피해 액수는요? 확인된 것만 30명 가까이 돼요. 저는 2천만 원이지만 어떤 분은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떼었어요. 전부 합치면 10억은 가뿐히 넘을 겁니다. 서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에 컵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10억이라니 그 엄청난 돈을 날려놓고 시댁 식구들은 태연하게 자신에게 갚으라고 강요했던 거였죠.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건가요? 저도 어제서야 대출 사실을 알았는데요. 영희는 서린을 가련하다는 듯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느님 명의로 대출받은 거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최말순 씨 아들인 강도윤 씨가 동네 술집에서 아주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대기업 다녀서 신용이 끝내준다. 이번에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대출받아서 개 문제 다 해결했다면서요. 서리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로 눈앞이 아찔해졌죠. 제 남편 강도윤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랑까지 하면서요? 네.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사모님이 장기 출장 가신 직후예요. 본인이 직접 대출 서류를 다 준비했고 유능한 아내 둔 덕에 자기 엄마 살렸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기선 시어머니 말순의 뻔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유, 걱정 마. 돈은 곧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큰 상 받아서 신용대출이 억 단위로 나온대. 그거 받아서 당신들 계금부터 챙겨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녹음이 끝나자
서리는 테이블 위로 머리를 떨구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남편은 공범이었고 시어머니는 사기꾼이었으며 자신은 그저 그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노예에 불과했던 거예요. 영희는 서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며느님도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예요. 저희 개원들이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고소 들어갈 겁니다. 며느님도 저희랑 같이 싸우시는 게 어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 망치려던 인간들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고 서늘한 눈빛으로 카페를 나섰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린을 맞이한 건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도윤이었죠. 여보, 이제 와. 연락도 없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배고픈데 밥 안 먹어? 강도윤 씨, 당신 작년 가을에 동네 사람들한테 제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요? 유능한 아내 둬서 엄마 빚 갚았다고 아주 신이 나셨다던데?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경직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유치한 소문을 내고 다녀? 유치한 소문? 개원들한테 전부 다 들었어. 당신이 직접 대출 서류 조작해서 준비했다는 것까지. 그리고 이것도 좀 들어보지 그래. 서리는 핸드폰을 꺼내 최말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거실이 떠나가라 틀었어요. 도윤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흙빛이 된 얼굴로 주저앉았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개 돌려막기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수억 날린 거, 그리고 4명의 도용해서 그 구멍 메우려고 했던 거, 전부 다 당신 작품이었지? 나는 그냥 우리 엄마 감옥 갈까봐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야. 부부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당신 돈 많잖아. 도와준다고? 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강도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이 저지른 그 추악한 짓들, 내가 하나하나 다 돌려줄 테니까 기대해. 서린의 서늘한 선전포고에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파르르 떨기만 했어요. 이제 화해나 용서 따위는 사치였죠. 서린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추악한 집안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만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서린은 서재에 불을 끈 채 차가운 모니터 빛 아래 앉아 남편 도윤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간 그가 올린 게시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평소엔 꼴불견이라며 넘겼던 그 유치한 글들이 이제는 이 집안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됐어요. 자산 포트폴리오가 워낙 탄탄해서 투자 여력은 충분하네요. 작년 봄 도윤이 비싼 양주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어요. 댓글에는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가 가득했죠. 서리는 차분하게 스크린샷을 찍으며 게시 날짜와 내용을 엑셀 파일에 박제하듯 정리했어요. 도윤의 허세는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전세금?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아내 수입도 국내 최상위권이고 우리 집안 자산 관리는 제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수익이 쏠쏠하네요. 물론 잃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게 제 철칙입니다. 화면을 보던 서린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번졌어요. 여유 자금이라니 제 마누라 명예 도용해서 빌린 돈으로 도박판을 벌여놓고 세상 제일가는 자산가인 척 연기를 한 거였죠. 서린은 이어 신우이 미정의 메신저 대화방과 개인 채널도 털기 시작했어요. 미정의 허영심은 오빠인 도윤보다 한술 더 뜨는 수준이었죠. 우리 오빠네 집은 돈 걱정 같은 거 몰라.
올케 언니가 글로벌 기업 핵심 인재잖아. 연봉이 억 단위라니까? 우리 엄마가 개 운영을 워낙 야무지게 하셔서 집안 재정이 아주 튼튼해. 다들 우리 집 부러워하느라 난리야. 설이는 미정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어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쌓여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설이는 연차를 내고 민간 금융 전문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는 설인이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사모님, 이 대출 신청서에 적힌 서명은 사모님이 직접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3년 전 전세 계약서 서명은 필압이 일정하고 단호한데 이 최근 대출 신청서는 손이 떨리면서 획이 불규칙하게 꺾여 있어요. 전형적인 대필 흔적입니다. 상담사는 확대경으로 두 서명을 비교하며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어요. 설인의 가슴이 분노로 요동쳤죠. 상담사는 결정적인 조언을 덧붙였어요. 게다가 이 신청서 날짜를 보세요. 이때 사모님은 해외에 계셨다고 하셨죠? 당장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터 떼세요. 신청 당일 한국에 없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이건 100% 무효고 명예 도용 범죄입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증명서를 출력했어요. 대출 신청일에 설이는 정확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서 회의 중이었죠. 몸이 한국에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서명을 했다? 이건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였어요. 상담센터를 나오는 설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죠. 저 박수진이에요. 최말순 씨 개원 중 한 명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설이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은 주변 눈치를 살피는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강도윤 씨가 작년에 저희 개원들한테 직접 투자를 권유했었거든요. 시어머니 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면서요. 투자 권유요? 남편이 직접 개원을 모집했다는 말인가요? 네. 자기 SNS에 올린 재정 상태 보여주면서 아내가 대기업 다니니까 망할 일 절대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 말 믿고 저도 5천만 원이나 넣었고요. 강미정 씨도 행사 다니면서 지인들한테 우리 엄마한테 돈 맡기면 이자가 몇 배다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설이는 소름 돋는 진실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사기판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공범이었던 거예요. 설이는 수진에게 모든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도윤과 최말순, 미정이 모여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한가롭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 안 가고? 말순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설이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세차게 내던졌죠. 이게 다 뭐예요? 밥 먹는데 재수없게 종이 쪼가리를 던지고 난리야. 미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류를 집어 들려다 표지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도윤 역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증명서예요. 제가 대출 신청 당일 한국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내 몸이 유럽에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쓰고 돈을 빼갔을까요?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미정이 당황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죠. 언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동 명의고 가족인데 오빠가 급해서 대신 서명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위존이 뭐니 따지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대신 서명이 아니라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그동안 SNS에 싸지른 허세 모음집이죠. 재정 상태가 완벽하다고 속여서 개원들 끌어모은 증거들 말이에요. 도윤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왜 문제야? 그냥 내 일상 올린 거야. 내가 잘난 척 좀 한 게 죄야? 잘난 척이 아니라 기망이죠. 당신들 그 허색을 보고 박수진 씨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직접 투자 권유하고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친 녹음 파일까지 다 확보했거든요. 서리는 폰을 꺼내 도윤이 우리 집안 재정은 제가 보장합니다라고 말하는 녹취를 틀었어요. 도윤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자 말순이 갑자기 테이블을 엎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우리도 비트코인 때문에 다 날린 피해자라고. 돈 불려서 너네 대출 갚아주려다 재수없게 걸린 건데 며느리라는 게 감히 시어머니 뒤를 캐고 다녀. 피해자요? 남의 돈 가져다 도박판에 쏟아붓고 날린 게 피해자예요? 아니, 당신들은 가해자고 범죄자일 뿐이에요. 동의는 나중에 받으려 했어.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너 진짜 독종이다. 사돈 어른들이 너를 아주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키웠구나. 말순의 발악에도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죠. 우리 부모님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어머님처럼 천박하게 살지 않으셨으니까. 당신들이 싸지른 그 더러운 기록들,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일상이라고 우겨보세요. 내가 당신들 셋 다 나란히 죄수복 입혀줄 테니까. 서리는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집을 나섰어요. 등 뒤로 말순의 욕설과 미정의 울음소리, 도윤의 비굴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서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법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리는 은행 프라이빗 상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어요. 서린의 앞에는 그동안 치밀하게 수집해온 서류 뭉치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죠.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적 감정 의뢰서, 남편과 시누이의 허세 섞인 SNS 기록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요. 명예 도용 신고 정식으로 접수할게요. 제 동의 없이 진행된 해당 대출건에 대해 무효 처리 및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서린의 단호한 요구에 은행 직원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고객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계셨는데 국내에서 대출이 실행된 건 명백한 은행 업무 방해이자 명예 도용 범죄예요. 즉시 해당 대출 계좌를 포함한 연계 계좌 전부를 동결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고소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도 저희 쪽에서 다 지원해 드릴게요. 계좌 동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즉시 전산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이런 한 장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서리는 동결 신청서에 서명을 마치고 은행 문을 나섰어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서리는 가차없이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이어 시누이 미정, 그리고 시어머니 말순의 전화가 번갈아가며 폭주했지만 서리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곧이어 메신저와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전화 받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계좌가 왜 묶여? 올케 언니, 지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오빠랑 어머님 계좌가 다 동결됐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빨리 안 풀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당장 은행 가서 이거 안 풀어? 안 그러면 사돈 어른들 댁으로 쫓아갈 줄 알아. 서리는 화면 위로 흐르는 그들의 비명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지옥의 불길이 그들의 발밑까지 닿았다는 증거였죠. 서리는 다음 행선지인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서린이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죠. 윤서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물론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남편 강도윤과 시어머니 최말순 두 사람 모두 고소해 주세요. 합의나 선처는 일절 없을 겁니다. 신우이 강미정 씨는 어떡할까요? 직접적인 명예 도용엔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추가해 주세요. SNS 발언과 개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며 보장하겠다고 한 녹취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바람잡이 역할을 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 작성에 착수했어요. 서리는 사무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해방감을 느꼈죠. 저녁 무렵 서린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윤이 튀어나왔어요.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너 당장 은행 가서 계좌 풀어. 지금 당장. 도윤은 서린의 양팔을 부서뜨릴 듯 움켜잡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서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싫어. 너 지금 네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당장 내일 빠져나갈 돈이 얼만데 이딴 짓을 벌여. 당연히 알죠. 당신들이 도둑질한 내 명의와 내 권리를 되찾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왜 이래요? 권리? 부부 사이에 무슨 권리 타령이야. 너 진짜 미쳤어? 네가 인간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서리는 오히려 더 싸늘하게 도윤을 쏘아보았어요. 부부라면 내 동의부터 구했어야죠. 4명의 도용에서 수억 빚지고 도박판 벌인 게 부부인가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에요. 서리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고소장 사본을 꺼내 도윤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횡령. 형사 고소 접수 완료했어요. 이제 곧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예요.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고소장을 주워 읽더니 손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미친.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고소해? 감옥에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남편을 고소한 게 아니라 범죄자를 단죄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면서요? 이제 법대로 해줄게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진짜. 도윤이 참다 못해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서리는 기다렸다는 듯 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때려보세요. 상해죄랑 가정폭력까지 추가해서 당신 인생 완전히 끝장내줄 테니까. 어디 한번 쳐보라고요. 서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서린은 비겁한 도윤을 거칠게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다음 날 오전, 이번엔 신우이 미정이 서린의 회사 로비까지 쫓아왔어요. 수많은 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정은 서린의 앞을 가로막았죠. 언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오빠가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할 말 없으니까 비키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돌아가시라고요. 서린이 차갑게 지나치려 하자 미정은 소리를 높이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이러면 우리 집안 다 망가지는 거 몰라요?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집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남의 명예 도용해서 사기치고 다닌 그 잘난 입부터 단속하지 그래요? 도용이 아니라 가족끼리 좀 도와준 거잖아요. 언니가 대기업 다니니까 좀 희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서리는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족의 명의를 훔치는 게 희생인가요? 당신들이 내 이름으로 사기쳐서 모은 돈, 이제 법원에서 다 토해내게 될 거예요. 아가씨도 공모죄로 고소했으니까 조사 잘 받으세요. 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엄마 체면은 생각 안 해요? 개원들 돈 떼먹고 비트코인에 탕진한 시어머니 체면까지 내가 챙겨야 하나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본인들이 감당하세요. 미정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만 벙긋거렸죠. 서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미정을 향해 마지막 비수를 꽂았어요. 기억하세요. 이제 모든 돈줄과 통제권은 제가 쥐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제 내가 허락한 만큼만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미정의 절망적인 얼굴이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계좌를 풀라고 행패를 부렸지만 전부 차단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리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응조렸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저녁 무렵 말순에게서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서리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잘못했다는 고해성사는 내가 아니라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나는 당신들의 파멸을 감상하는 중이니까. 서리는 조용히 폰을 내려놓고 승리의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법원 조정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서린의 피부에 닿았어요. 서리는 맞은편에 앉은 도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죠.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서린의 마음속에는 단 한 조각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혼 합의서 이미 변호사 통해서 전달받았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서린이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주자 도윤은 내용을 훑어보더니 금세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재산분할죄로? 야, 윤서린.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고 이 집도 공동 명의인데 어떻게 너 혼자 다 처먹겠다는 거야? 공동 명의 맞죠? 그런데 그 집을 담보로 4명에 도용해서 대출받은 게 누구였더라? 당신이 멋대로 끌어다 쓴 그 억대 빚, 당연히 당신이 가져가야 할 못 아닌가요? 그건 우리 엄마 감옥 갈까봐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남편이 그 정도로 절박했으면 아내로서 이해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윤의 뻔뻔한 변명에 서리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를 돕는 건 당신의 선택이었지만 내 명의를 훔친 건 범죄예요. 당신의 효심을 왜 내 인생을 재물 삼아 발휘하느냐고요. 정떼는 건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하던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도윤이 서류를 구길 듯이 움켜쥐며 발악하던 그때 복도 끝에서 말순과 미정이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나 고개도 못 들고 다녀. 말순이 서린의 옷자락을 붙들려 하자 서린은 혐오스럽다는 듯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대꾸했죠. 어머님, 개원들 돈 수억 원 떼먹고 비트코인에 탕진했을 때 이미 그놈의 체면은 바닥에 처박힌 거 아니었나요? 아직도 챙길 체면이 남으셨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다 갚으려고 그랬던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난을 떠니까 일이 커진 거 아니냐. 말순의 뻔뻔함에 기가 찬 서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나중에 언제요?
내 전세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은 다음에요? 이혼 막으려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내 월급이랑 성과급으로 그 빚잔치 계속 돌려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미정이 울먹이는 척하며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이혼하면 오빠 인생은 어떡하고 우리 엄마 노후는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전부 손가락질할 텐데 언니는 정말 무섭지도 않으세요? 손가락질은 죄 지은 당신들이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 4명에 훔쳐서 도박 자금으로 쓴 인간들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구역질 나네요. 서리는 가방에서 마지막 재산 분할 합의서를 꺼내 도윤의 가슴팍에 내리쳤어요. 전세 보증금은 대출 상환에 전액 사용될 거고 남은 채무는 당신들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협의 이혼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하세요. 만약 거부하면 형사 고소 절차 밟아서 당신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공범으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선택해 보시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말순은 분을 못 이기고 손을 치켜들었지만 미정이 다급하게 말순의 팔을 붙잡았죠. 엄마, 안 돼. 여기 법원이야. 여기서 사고 치면 진짜 큰일 나. 이 버릇없는 년이.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협박해?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다 죽으라는 소리야. 말순의 비명에도 서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죠. 이미 망했잖아요. 어머님이 남의 돈으로 비트코인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 때부터요. 지금 누구 탓을 하세요? 그때 도윤이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놈의 개만 제대로 했어도 비트코인에 미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짓까진 안 했어. 뭐, 이놈 봐라. 내가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먼저 아이디어 낸 게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엄마 탓을 해? 조정실 복도는 순식간에 시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미정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죠. 서리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서린이 돌아서서 걸어가려는데 미정이 뒤에서 악을 쓰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언니, 이렇게 독하게 굴면 언니도 평생 후회할 거야.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라고. 서리는 멈춰서서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손가락질 받을게요. 그런데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랑 엮여서 내 인생 통째로 도둑 맞는 것보단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할 것 같네요. 복도를 빠져나오며 서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숨을 내뱉었어요. 수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죠. 한 달 후 모든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도윤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듯 서류에 서명하며 서린을 노려보았죠. 이혼하면 후회할 거야. 너처럼 정없는 여자를 누가 다시 만나겠냐? 서린은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4명에 훔쳐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당신이 하겠죠. 감옥 갈 준비나 잘하세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서린의 머리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서린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죠. 그때 핸드폰으로 개원이었던 영희 씨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서린 씨, 승소하고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본인 인생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서린은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설인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이혼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되찾는 시작이구나. 설이는 작게 읊조리며 앞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윤설인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과거라는 이름의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 대본을 집필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기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부부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빌미로 개인의 권리와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지만 설인의 말처럼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덫일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희생을 강요하는 권위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죠. 공동명의라는 장치가 보호막이 아닌 족쇄가 된 상황에서 설인이 보여준 냉철한 대처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과 헌신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날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연을 통해 관계의 건강함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셨으면 해요. 타인의 탐욕을 위해 나를 깎아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방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